예,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5년 9월 8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서 오후 3시 이전에는 최저 진폭 장세가 나타났고요. 오후 3시 이후로 갑자기 급반등이 출현하면서 순간적으로 위클리 옵션 콜옵션 435에서 최대 57배의 폭등이 일어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또 이런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어떤 내용이 오고 갔으며 또 어떤 내용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지난 금요일 야간 선물은 약보합선에서 종료되었습니다. 외국인은 그때 741억 원의 선물 매수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 장은 강보합 출발 후 횡보하다가 오후 3시 이후에 상승하며 0.36%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총리의 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매 시간마다 국가 빚이 1200만 유로, 즉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 정도가 쌓이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 예산안을 추진해온 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의 신임 여부를 묻는 의회 투표에서 불신임안이 가결될 전망입니다. 바이루 총리가 승부수를 띄웠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 내각 붕괴가 유력하고, 이렇게 되면 20개월 만에 총리 4명이 사퇴하는 정치적 혼란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9일 새벽쯤에 나올 전망입니다. 미국 고용 동향지수와 뉴욕 연은 소비자 기대조사 발표 예정이고요. IFA 2025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가 9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9월 5일 블록딜 옵션 거래 대금은 콜옵션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9억 수준으로 아주 작았고요. 풋옵션은 102억으로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3만 주 신청해서 오후 2시 50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9월 미국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100%고요. B컷 확률이 한 10% 정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최소한 25bp는 진행하고 두 단계 한 번에 0.5bp를 내릴 확률도 10% 존재한다. 이런 거고요. 글로벌 소식입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7월 참의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한다고 발표하면서 차기 정권의 규제 완화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기대하며 증시에 자금이 유입되었고, 이에 따라 니케이 지수는 오늘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의장 최종 후보로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케빈 허시 전 연준이사,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이사를 지목했으며, 특히 케빈 애시이 낮은 금리를 선호한다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 엔솔 배터리 공장에서 300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가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에 적발되어 체포 및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이번 일로 한국과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필요하다면 배터리 관련 인력을 불러오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하며 이틀 만에 대미 투자의 구조적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8월 29일에 총 지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정부는 올해 8월 한 달 동안 한국은행에서 31조 6천억 원을 일시 차입하면서 누적 150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기대하며 증시에 상승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3시 이전과 3시 이후로 나눠서 판단해야겠죠. 정리해야겠죠. 자, 여기의 내용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다뤘던 내용과 파생반을 비롯한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드렸던 내용을 정리한 글입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3시 이전에는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와 삼성전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 외국인 월물 콜옵션 매수 등이 시속 게임 형태로 균형을 이루면서
연중 최저 수준의 진폭을 보이며 특별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봉상 빗각 추세를 넘어간 상태에서 외국인이 롱 포지션을 롤오버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여전히 블록딜 풋옵션 매도가 많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적당히 반등하면 마무리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나 3시 이후에는 좀 큰 변동이, 뭐 사실 크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시간 대비해 가지고 빠른 변동이 일어났었는데,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차분히 개인들이 접근한 양쪽 옵션을 모두 녹이며 마감하는 과정이었는데, 월물 옵션도 사실 콜풋 모두 반토막 이상 났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프리만 녹이면서 끝날 것으로 보이던 시장이 갑자기 이제 변수가 나타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콜옵션 쪽이 뭐 엄청나게 폭등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밑에서 떨어졌다가 올라와서 밑에서 하락 대비 최저점 대비해 가지고 변동성이 크게 일어난 것뿐이죠. 어쨌든 그렇게 무난하게 마감하는 과정이었는데, 내마뉴의 날을 앞두고 너무 이벤트가 없이 횡보만 했던 시장은 오후 3시가 넘어가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고, 미국 정부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중국 공장용 반도체 장비 수출 승인 방안 검토 보도가 나오면서 막판에 위클리 옵션에서 개인들이 들고 있던 435콜을 순간적으로 57배나 끌어올리는 강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은 순간적으로 사고 있었던, 오늘 하루 종일 샀던 콜옵션을 줄였고 외국인한테 넘어갔으나, 끝내 외국인도 0.01에서 0.57까지 폭등했던 435 콜옵션을 결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435 콜옵션, 위클리 콜옵션 차트를 잠시 보면 이렇게, 자 보시다시피 아침에 이 저항점을 넘어가지는 못하는 수준으로 0.57까지 0.01까지 죽었던 게 57배 순간적으로 올라왔으나 끝내 뚝 떨어져서 0으로 결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시장이 코스피 200이 떨어져서 끝났죠. 동시호가 시간대에 조금 밀렸죠. 그러면서 결제를 시키지 못한 외국인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의 수익은 마지막에 결제 시에 좀 떨어져서 끝이 났습니다. 10억 이상. 한 달을 묶어두며 제자리 걸음했던 시장은 후반부에 외국인들의 블록딜 옵션 양매도를 한쪽을 풀어 변동성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풋옵션 매도가 강화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술적, 수급적,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방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을 더 높게 열어두면서도 프랑스 정치적 이슈, 영국 등 유럽 재정 리스크 등 유럽발 리스크로 인한 일시적 충격이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방 리스크는 시장에서 힘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고, 포지션 세팅 등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으면 포지션을 먼저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흐름은 반등이 이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이죠. 당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최적점도 3시 이전과 3시 이후로 이제 나눠 봤는데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3시 이전에는 시장 범위를 이제 좁게 본다면 432.5에서 434.5 정도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이제 시장을 보면서 체크했죠. 434.5가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리였고, 그다음에 432.5는 자, 요 자리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오후장에 체크했기 때문에 자, 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32.5가 다가오니까 또 이제 반발 상승을 좀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간, 반등을 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오후 2시 43분에 저점을 잡고 쌍바닥으로 W자를 만든 시장은, 이렇게 W자를 만든 시장은 순간적으로 자, 여기 중요한 기술적 라인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온 거죠. 여기가 3시 3분 봉이었는데, 3시 3분 봉이었는데, 요때 이제 이슈가 나왔던 겁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반도체와 그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관련 내용이 이제 출현했던 거고요. 시장에 호재가 갑자기 힘을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을 묶어뒀던 것에서 변동성이 나왔는데, 그래봐야 고가를 뭐
얼마나 많이 넘어갔을까요? 그냥 시간이 부족했고 시간 대비 움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야간에도 뭐 강보합선의 거래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좁게 보면 요 정도고요. 넓게 봐도 아무리 넓게 보려고 해도 밑에는 432, 위로는 435 라인을 넘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형태였고요. 이건 코스피 200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종가 코스피 200은 434.85로 끝나면서 사실상 요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3시 이후에는 이제 3시 이후에 발생한 양도세, 반도체의 두 가지 강력한 시장 호재건으로 인해 진폭을 위로 급격히 확대하면서 내만여의 날을 앞둔 변동성이 살짝 부여된 거죠. 최종적으로도 기존에 막혀있던 435를 넘어서 끝내지는 못했습니다. 변수가 있어도 확실하게 넘어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자, 최근 최저 진폭일을 좀 봤는데요. 5월 16일에는 하루 종일 진폭이 1.8이었습니다. 다만 저 때는 선물이 350선이었습니다. 5월 23일에 진폭 2.3, 5월 27일에 진폭이 2.55, 5월 달에 저진폭 장세가 좀 꽤 나왔고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 단계였죠. 8월 11일 진폭이 3.7이 나왔었고 9월 5일에 진폭이 3.0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요거를 적었던 당시에 그러니까 3시 이전입니다. 자, 여기는 오후 3시 이전 15시 이전 진폭이 2.35였는데 그거를 0.4 정도 더 벗겨내면서 순간적으로 더 벗겨내면서 여기서 2.75의 진폭으로 확대되면서 마감했습니다. 3시 이후로 진폭이 위로 급격하면서 확대된 시장이었고요. 5월 27일 이후로 최저 진폭 마감 정리했고요. 자, 파생반 텔레그램 이제 정규 회원방에 제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파생반에 이제 실시간 시간대별로 언급을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그래서 타임라인식으로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 일부 전체는 아니고 6컷 정도만 잘라가지고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이거는 8시 8시 51분 글부터입니다. 외국인 선물 300억 매수가 순간적으로 들어왔죠. 그때 시작하자마자 그걸 위에다가 체크한 거 이제 글을 이제 잘랐고요. 8시 51분 이전에 썼기 때문에 선물 300억은 일단 단타성 움직임으로 출발했고 일봉은 빗각 추세대를 넘어가 있기에 추세적 돌파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 리스크 요인들이 방해하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변동성 지수가 낮아지고 시장이 대체로 묶여있는 모습이었기에 이번 주는 내만여의 날을 앞두고 좀 더 거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을 보면서 대응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일단 아침에 시작 정리를 해드렸고요. 진폭이 적었지만 마지막에 좀 거친 흐름이 나오는 그런 월요일이었습니다. 8시 54분에는 오늘 바이오 중심의 코스닥 상승이 있어서 코스닥 선물도 이 시간대에 개장 전에 0.9% 정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9시에는 외국인 선물은 순간 321 계약을 포함해서 매도로 시작했지만 바로 삼성전자가 방어해주는 역할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때 7200원, 7300원 선 정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9시 3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에 비해 강한 것은 삼성전자의 역할, 삼성전자 7만원 사수 여부 및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외국인 선물은 삼성전자 역할이 있으면 그리 세게 밀지는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컷은 그 다음 9시 6분인데요. 자, 9시 6분에 외국인 선물 매도세와 삼성전자 매수의 합산 에너지가 곧 시장 장초반에 움직임이 된다 언급을 드렸고요. 8분에는 다시 외국인 선물 매도가 1,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방어 힘을 쓰고 있었죠. 시소를 계속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는 삼성전자 중심으로 들어왔었고요. 결국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 간의 치열한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거죠. 장 초반에. 그러면서 위클리 옵션은 개인 양매수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한 팀장님 종목 기존의 종목들도 뭐 상한가 간 종목들이 좀 보이고 오리엔탈 종목, KD, 뭐 동일 스틸럭스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것도 TXR 로보틱스, SK 오션 플랜트 모두 아침에 둘 다 강세로 단타 목표 시가 매매였죠. 단타 목표가 달성되었고 이전 종목인 KD나 코닉 오토메이션, 현대모백스, 동일 스틸럭스, 오리엔탈 전공 등을 보면 이제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정 후 재상승이 많이 나와서 계속 추적해 볼 만하다. 요거는 네이버 카페에 이제 요즘은 이제 원래는 공개해드렸는데 일부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공개했었는데 이제는 다 정혜연 주식반 이후 주식반 파생반 분들에게만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 팀장님 따로 하시는 거고요. 제가 이제 파생 시장을 보는데 시장 수급을 보는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빈약해졌죠. 제가 계속 이제 주식을 볼 수가 없으니까 물론 제가 중요한 것들은 이제 체크를 하지만 예전처럼 막 주식 종목을 막 하루 종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시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점점 갈수록 이제 그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홀해진 주식을 좀 보완하기 위해 한 팀장님께서 이제 도움을 주시고 계신 거고요. 단기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9시 22분에는 삼성전자 호가 추이는 상단 방어가 조금 더 센 편이다 언급을 드렸는데요. 요 전에 요거 프로그램 차익 비차익 추이 올라가는 거 보시고 힘의 균형이 이제 시소 게임을 만들고 시소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제 반대쪽과 반대로 그죠? 외국인 선물과 프로그램 매수, 삼성전자 등 둘 간의 저울질은 현재 시작 전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컷으로는 차트에 이제 일봉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빗각 넘어간 걸 체크했던 거고요. 9시 26분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1천억을 돌파했고 그러면서 반대쪽 힘인 외국인 선물 매도도 2천억에 근접하면서 양쪽이 다 증가하면서 균형을 맞춰간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면서 그 균형을 맞춰가니까 진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3밖에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걸 언급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컷으로는 이렇게 이제 10시 55분에 삼성전자가 순간 7만원을 이탈하는 물량이 발생했는데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 삼성전자의 분봉 차트를 좀 보면요. 이때입니다. 11시 조금 되기 전에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제 이탈 물량이 좀 발생해서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조금 눌렸죠. 뭐 많이 눌린 것도 아니에요. 저진폭 장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주춤거렸던 것도 체크했고 11시 3분에는 이제 외국인 월물 옵션, 콜 옵션 우위에 양매수가 유입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신규 배팅이 더 많아 보인다 언급드렸습니다. 변동성을 많이 묶어두니 누군가는 막판 변동성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자 이상하죠. 변동성을 묶어둔 다음에 막판 변동성을 고려한다. 외국인들이 그것도 콜옵션 우위에 양매수. 뭔가 변동을 주는데 상방 변동성에 대해서 막판에 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움직임이기도 합니다. 뭔가 이상하게 콜 쪽의 관리가 좀 더 많이 됐고 그거는 월물에서 좀 차익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었거든요. 후반부에. 11시 5분에는 삼성전자가 7만원 깨지고 외국인 선물은 3,500억 선으로 확대되었지만 제한적 장세 수준을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뭐 얼마나 움직여 봐야 저 많이 움직이지 못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1시 10분에는 2시간 이상 지났는데도 현재 진폭이 1.8 수준으로 최저 진폭 장세가 외국인 선물, 삼성전자와 프로그램, 그리고 월물 옵션 등이 시소 균형을 이루며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은 개인 양매수 상태 계속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고 그러면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4천억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컷으로 요거 이제 11시 26분입니다. 자, 약간의 조선주 하락 영향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기울어진 모습은 없습니다. 당시 진폭이 1.9. 11시 34분에는 개인의 위클리 옵션 435 매수가 많아 코스피 200이 435를 강하게 넘기기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이 강하게 넘기진 못하고 일시적으로 마지막에 조금만 넘어갔다가 종가 결제는 435 언더에서 결제가 됐죠. 포지션 및 수급 변화에는 주목해서 맞춰가야겠죠. 이게 뭐예요?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나타날 수가 있는데 막판 3시 이후에 이슈가 나타났었습니다. 11시 39분에는 블루라인을 체크했습니다. 여기죠. 최저진폭 장세에서 제한적인 상태가 유지되고 435 당일 고가 부근을 넘어가려면 개인 435 위클리 콜옵션 매수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언급드렸는데, 자 이때 개인들의 435 위클리 콜옵션에 대한 개인 물량이, 매수 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넘어가기는 했었죠. 11시 50분에는 지금보다 100포인트 낮은 330대에서도 이 정도 당일 진폭은 최저 진폭 수준입니다 라고 정리해드렸고요. 11시 56분에는 외국인 선물 수급이 4천억 매도에서 30분째 멈춰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시간이 이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외국인 11시 59분에는 외국인은 스프레드 매수 우위로 추정됩니다. 자, 요거는 롤오버 자체를 매도보다는 매수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차후 4분기에 9월 물에서 12월 물로 갈 때 일단은 상방도 고려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아직 롤오버가 딱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좀 봐야겠죠. 상대적으로 선물 롱 포지션을 더 많이 넘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러면 숏 포지션은 선물 매도가 더 많았잖아요. 숏 포지션은 이번에 결제로 끝내는 게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최종 손실을 이제 보면서 정리를 해버리는 거죠. 나머지 어차피 콜옵션으로 지금까지 커버해 왔고 9월물은 옵션 양매도, 블록딜 양매도로서 또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선물은 일단 매도 포지션을 일단 결제로 축소할 수도 있습니다. 12시에는 이제 현재까지 동향이라고 정리를 해드린 거고, 향후 변화는 체크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최저 진폭으로 식사 시간이 좀 일찍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후에 이제 3시 이후에 변화가 나왔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2시 54분에 본격 롤오버가 2일차이고요. 금요일, 월요일 현재 스프레드 거래가 약 10만 계약을 돌파했다라는 걸 좀 말씀드렸고, 2시 56분에는 외국인 선물 매도가 이제 어떻게 돼요? 당일 축소 단계 국면이다. 2시 반 이후 있잖아요. 3시 이후 이렇게 보면서 뭐예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축소 국면에 들어갔다 라는 말씀을 2시 56분 요 자리에서 드렸는데, 이걸 드리고 나서 7, 8분 뒤에 7분 정도 뒤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확 나왔던 거죠. 한 번에 외국인 선물 매도가 축소되면서 나스닥과 함께 범위 내로 회복하며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해당 소식 여기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완화죠. 상향 조정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담 속에서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나왔죠. 그 다음에 3시 9분에는 이제 외국인 당일 물량 축소 시간과 맞물려서 대주주 양도세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순간 양봉 출현했고요.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자, 3시 16분엔 요거는 이따가 이제 언급이 될 거라서 넘어가고요. 3시 16분은 유난히 많이 묶어둔 날에 3시 이후 들려온 대주주 양도세 관련 소식에 의해 압박을 조금 덜어내면서 마무리하는 시장이다. 외국인 선물 환매수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식으로 6컷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거는 매물대 기준, 매물대 체크 기준 라인 피보나치 확장 자리를 반복해서 보고 있고요. 488.3, 476, 466.8, 456 이거는 피보나치 확장 자리, 그 다음에 445 부근 있는 건 고점이죠. 그 다음에 432.5가 이번 9월물 옵션 싸움 기준 자리에서 숏으로 먼저 한번 갔다가 롱으로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숏으로 한번 갔다가 왔죠. 9월물에 이 기준점에서 424.5 한번 두 번 정도 건드렸다가 돌아 올려서 432.5 거쳐가지고 지금 437.5로 자 기준 두고 내려갔다가 기준 들어와서 싸우다가 다시 기준 위로 437.5로 이렇게 향해 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여기 제시도 주목해야 된다 언급드렸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시도할지 주목인데 사실상 이젠 요건 지나간 얘기 같습니다. 한번 갔다 올 때 위협을 받았다가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 아래, 중간인 거예요. 자, 여기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윗라인, 여기 위에 상단 라인, 하단 라인, 중간 라인에서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기준은 자 432.5가 됩니다.
9월물 옵션 가격 계산에 의한 기준점 계속 지금 거의 한 달 가까이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물 라인에 단계적으로 주목하되 장중 장세 판단 및 수급 변화에 신경 쓰면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제 진행 과정 중 수급 현황은 2시 12분과 그다음에 3시 11분 해가지고 체크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동시호가는 434.88로 진입해서 434.85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변화는 435 위클리 콜에서 순간적으로 3시 이후에 콜이 올라오면서 개인들이 갖고 있던 것을 다 축소시키고 외국인한테 넘어갔었는데 외국인도 결제에는 실패해서 순간 57배 상승했던 걸 그냥 0으로 결국에는 결제가 안 된 거죠. 이게 0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3시 3분 장대양분 거래 이후에 변화가 많이 생겼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개인은 양매수했던 것 중 콜옵션을 올라올 때 탈출하고 그 물량은 대부분 외국인이 잡았고 막판 외국인 롱과 금융투자 숏이 겨루는 만기 결제 형태였는데 미리 떨어졌습니다. 결제되기 직전에 3시 이후의 변동성에 가장 민감했던 435 위클리 콜이 최대 57배까지 급등하기도 했고요. 3시 이후 갑자기 435를 등가로 만들면서 사실상 등가에서 동전 세우기 형태로 마감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를 추정해보면 일주일 동안 기실현 포함해서 평균시 데이터로 보면 외국인은 약 12억 원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종가 435 콜 결제 실패 및 432.5 콜 수익 축소가 되면서 종가의 수익이 조금 반납되었습니다. 개인들은 29억 정도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요. 금융투자는 16억 수익 본 것으로 추정되었고 결제 콜 매도 수익이 좀 증가했습니다. 막판에.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69만 주 매수 했고요.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는 7만원 저항 테스트하면서 마감했는데 8시에 7만 100원으로 끝났고요. 외국인 수급은 선물에서 3,848억 매도가 나왔고 외국인 9월물 단독 매도가 약 1조 2천억 정도. 그 다음에 롤오버 포함 장기 선물 매도는 유지하고 있으나 일단은 현재까지는 약간 롤오버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도 풋옵션 보면은 20억대 매수해서 22억 매도로 넘어갔죠. 블록딜은 지속적으로 월물 풋 매도가 외국인 중심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딜은 월물 풋매도가 외국인 중심으로 지속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3,095억 매수가 있었고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2조 1,588억 원이 잡히고 있습니다. 환율은 9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89.8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1,201억 원 매도했습니다. 중기 추세는 계속 상승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큰 변동이 없는 상태긴 하지만 이제 추가적으로 1,400원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또 상승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0.38% 하락한 18.36으로 마감했고요. 볼벤 하단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텔레그램방과 구독자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은 현재 영상에 댓글 고정 메시지 보시고 신청하셔서 초대받고 합류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